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내셨습니다. 그때 삭발투쟁하셨는데 아이고 두상 잘생겼다는 평가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무총리 역임하셨고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셨습니다. 그전까지는 2년 3개월 동안 법무장관 지내셨고요. 그전에는 검사로서 공안검사로서 활동하셨습니다. 태극기 부대 원조 보수 핵심 보수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내일 4강 진출에 승리의 색스폰 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황교안의 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후보.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 지지자들이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루시아님, 행동하는 정의 황교안, 민티 샤우팅님, 황임스 본드 나오신다. 황임스 본드까지 쓰셨네요. 요즘 뭐 그런 별명이 그렇습니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난 정권에 제가 많이 괴롭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천만에 아주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네, 마음이 넓으시군요. 네. 그때는 좀 화나셨죠? 뭐 저는 화내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내 하여튼 반면 교사를 삼습니다. 네, 화를 잘 안 내세요. 네, 자,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가 윤석열입니까? 저 아닌가요? 아니, 황교안입니까? 홍준표입니까? 같은 말 또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까? 네. 황교안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공약에서 정치인의 좀 깊이 고뇌 느껴집니다. 어떤 공약이 지금 이 시대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 당 대표 있을 때 네. 민부론이라고 하는 걸 냈습니다. 네. 국민을 부자 되게 하는 이론, 네. 민부론, 경제 이론을 만들어냈죠. 네. 그리고 민평론, 네. 안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안 이런 걸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인 정책이라면 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 나서는 네. 뭐 예를 들면 깜놀, 예. 10억 창업 벤처 배틀, 예. 뭐 이것은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것이죠. 네. 또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 네. 이건 이제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나가야 된다. 뭐 네. 이런 정책들을 제가 내놓고 있지요. 부자가 되는 정책,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 계속 내놓았어요. 육아, 교육의 희망사다리 내놓고 청년이 만들어나가는 대한민국. 황교안의 공약, 다른 후보에 비해서, 국민의힘 다른 후보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좀 평가받아야 되는데 언론에서 주목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언론은 주목을 좀 덜 하는데 네. 국민들은 네. 굉장히 주목을 하십니다. 그래도 예. 중도층이나 진보적인 예. 사람들 예. 황교안의 공약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부정선거 얘기만 해서 좀 속상하진 않으세요? 아니 제가 예. 그 이번에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네. 반 정도는 정책을 얘기하고 예. 반 정도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부정선거가 지금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부정선거를 이게 막아내지 못하면 네. 다음 선거 하나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을 뿐 네. 좋은 정책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도 대표도 부정선거 얘기하면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바는 없고요. 네. 제가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네. 따라오는 분도 있고 못 따라오는 분도 있지요. 네. 이것은 이제 선거 불복은 안 된다 이런 정치인들의 생각들이 있는데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선거 불복이 아니라 불법 선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불복이라고 하는 건 정당한 선거에 불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네. 불법 선거에 불복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죠. 지난 총선은 불법 선거는 아니었죠? 저는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였다고요? 예. 이번 대선은 그럼 어떻게 해요? 부정선거가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네. 여러 막기 위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제를 네. 없애야 된다. 네. 또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바꿔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김종근님께서 누구도 보일 수 없는 저 안정감 어떻게 표현할까요? 황교안 후보님 힘내세요 얘기합니다. 신용호님은 황교안님 그냥 평범한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였어요. 최건승님 국민의 어려움은 체험해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도 제가 그 정치적 행보를 할 때 네. 가는 데마다 늘 시장을 들러봅니다. 네. 시장은 시장이기도 하고 서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예. 또 어려운 점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핵 그리고 어려운 부동산 해법, 통일, 외교, 대통령은 정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 대통령의 그 고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텐데 예. 요즘 이런 그 고민을 하는 국민의힘 후보가 보입니까? 지금 뭐 대선 후보로 나온 네. 분들이 다 그런 생각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전 나라 걱정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 후보들에 대한 공격이나 이렇게 비판 그런 거는 잘 안 하시는 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우파 정당은 네. 많이 약합니다. 약해요. 많이 약하죠. 아직 네. 부족하죠. 네. 국민들 보시기에 아직 흡족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할 상대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과 그 아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끼리 서로 뭐 물론 잘잘못도 있지만은 네. 서로 싸울 그런 여력이 없다. 힘 모아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아가자. 함께 나아가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지지자들 응원 메시지 많이 오고요. 또 질문도 많이 옵니다. 1350님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 있었는데 부정선거였습니까? 물어봐 달라는데요. 부정선거에 의심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요? 거기도 뭐 여전히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최근에 있어서의 선거들이 네. 많이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겠죠. 너무 차이가 나는 걸 뒤바꿔 놓으면 금방 흔적이 나겠죠. 네. 뭐 그런 건 뭐 도전을 못 하겠죠. 재보궐선거도 부정선거에 선거 때마다 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아마 사전투표, 전자투표가 들어왔을 겁니다. 전자개표가 들어왔을 겁니다. 네. 그 이후부터 많은 부정선거의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 6171님께서 농지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합니다. 뭘 봐달라고요? 농지 어디 다른 데 땅이 있습니까? 예. 저는 땅 갖고 있는 거 없습니다. 대장동에 땅 없습니까? 대장동에 네. 뭐 내 땅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못된 사람들 땅 이거 많이 있대요. 아, 그렇습니까? 예. 2014님, 검사 출신 후보로서 요새 검사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검사는 준사법기관입니다. 네. 중립을 지키고 또 공정해야 합니다. 네.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했다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뭐 조사 중이니까 네.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검사들이 개입했다면 그건 잘못된 개입은 네. 다 불법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럼요. 검사든 뭐든 네. 잘못된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장동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대장동 의혹 너무 계속. 많이 잘못돼 가지고 뭘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네. 결국은 어려운 주민들의 땅을 뺏어서 네. 그것을 막 폭리를 취해 가지고 네. 뭐 소위 이제 권력 농단이죠. 네. 그걸 통해서 사인들이 네. 이걸 다 차지해 버렸다. 네. 구조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예.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네. 지금 후보가 네. 관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만배 기자 그리고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 김기동, 이동열 검찰 인맥들이 주르르르 이렇게 대장동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었는데 사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중에 핵심은 황교안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성균관대 후배였고 김만배 씨가 지금 그런데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사람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뽑으면 네. 뭐 국민의 힘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다 뽑아보면 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네. 또 이제 우리 당에 관련된 분들이 있다는 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렇지만 균형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이거 판 깔아준 게 누구냐? 네. 저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 핵심에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딱 있는데 김만배 씨가 황교안 제가 거의 꼈다고요? 아니 왜 못 끼셨냐고요. 저는 네. 법치를 생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부적절한 일, 예.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을 늘 조심하면서 살아왔고요. 네. 또 그런 법조인들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이번에 정말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에 법조인들이 동참이 돼 있다. 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제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니 아무튼 황교안 후보는 여기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전혀.
8393님께서 잘생긴 건 부모님 중 어느 분을 많이 닮았는지 꼭 물어봐 주세요. 물어봅니다. 우리 부모님 닮았습니다. 부모님 둘 다. 네. 엄마 아빠 좋아 이런. 제가 아버지도 닮고 네. 또 어머니 뭐 틀은 아버지를 닮고 네. 얼굴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네요. 윤석열 후보가 법치, 정의, 상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발 사주에 윤석열 후보가 관련돼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진실이 뭐냐에 관해서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인데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태극기 부대 사람들도 그렇고 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걸까요? 문재인 정권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이 너무 못하니까 네. 너무 국민들을 괴롭히니까 그것 때문에 반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껏 반대하고 문재인 정권에 맞서고 반대하고 삭발투쟁하고 했던 사람이 황교안인데요. 저도 요새 많이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보수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가는 건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네. 1차적으로 네. 정권 교체가 가장 큰 대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회 좀 물어볼게요. 윤석열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하고 토론회 끝나고 좀 다퉜습니까? 뭐 전 나중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는군요. 보지는 못하셨어요? 네,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기 윤석열 후보가 황교안 대표 보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합니까? 뭐 검찰에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 네. 뭐 그런 걸 뭐 좀 차리긴 하겠죠. TV 토론을 통해서 황교안 후보가 이 정책도 얘기하고 공약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좀 그 조명을 안 해주고 계속해서 왕자라든지 다른 또 논쟁으로 이렇게 흘러서 조금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공영방송에는 뭐 잘 안 나오지만 네. 유튜브들에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럼요. 많이 나와서 네. 저도 뭐 하여튼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한테 좀 부족한 게 보입니다. 예, 유머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죠? 예. 아, 이거 유머 어떻게 하죠? 저는 옛날에 네. 저도 굉장히 그 유머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요즘은 뭐 제가 얘기하면 다 그냥 뭐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대요. 아, 그래요? 예. 손에 왕자를 쓰고 나오세요. 제가? 네. 예, 뭐 그걸 써주시면 내가 가져갈까요? 안 돼, 안 돼. 그리고 무당 주술 쪽에는 확실히 약합니다. 이 황교안 후보는. 아, 예. 그렇죠. 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요. 독실한 기독교이죠. 요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렇습니다. 뭐, 예, 새벽에 일어나는 건 오래된 습관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 삶을 지탱하는 게 종교고. 네. 종교가 큰 힘이 되고 예. 또 저는 사실은 나라 일하는 거 네. 그것이 내게 삶의 힘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다른 후보들 무당 주술 논쟁하고 있는 걸 보면 조금 이거는 한심하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뭐 잘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이 무엇인지. 네. 자, 보수의 대표주자 황교안 후보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 이렇게 조금 비판하고 이렇게 때려야 그래야 이게 언론에서도 받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토론 잘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그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토론 잘한다는 평을 받는 것보다도 네. 지금 저는 문재인 정권 교체, 정권 교체가 제1의 과제입니다. 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네. 또 이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린 나라 네. 다시 되살려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하기도 바쁩니다. 네. 황교안 후보는 정통 보수다, 원칙 보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강성 보수다, 태극기 보수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확장성에는 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네. 지적도 있어요. 저는 뭐 강성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원칙론자입니다. 원칙. 확장성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거리 다니보면 네. 저한테 사진 찍자 같이 찍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젊은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성분들도 많고요. 네. 원칙 보수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정광훈 목사하고는 요새는 같이는 안 지내시죠? 뭐 제가 같이 지낸 일은 없고 네. 전에 뭐 이를테면 집회할 적에서 네. 논의하기도 했고 네. 그랬었죠. 최근에는 뭐 연락이 좀 뜸합니다. 네. 저도 연락 자주 합니다. 예, 네. 예, 예. 8029님께서 대표님 말씀 드릴 일이 별로 없었는데 듣다 보니까 매력 느껴집니다. 그럼요. 목소리가 좋아가지고요. 계속 빠져들 겁니다. 김종현님께서 윤석열 후보 이렇게 전도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저는 네. 다른 분들의 신앙도 존중하고 네. 제 신앙도 존중하는데 네.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네. 우리의 정신을 나누는 거, 네. 뭘 선교라고 하죠, 네. 전도라고 하고 네. 그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 보는 거는 존중하진 않죠. 네. 점은 종교가 아닙니다. 무속 신앙 이런 것도 존중하시죠. 뭐 저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장외투쟁을 지금 선언했는데 황교안 대표님께서 대표 시절 생각하면서 좀 드는 생각이 좀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외 집회라고 하는 말하고 네. 불법 집회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에 그 소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반민주 세력들이 하던 집회는 반드시 불법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2017년 저희가 많은 장외 집회를 했지만 불법 집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 적법 집회였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의 집회 시위는 네. 국민의 권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합법적이고 또 법에 따른 이런 장외투쟁, 뭐 집회, 예. 뭐 시위 다 이것이 허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잘하는 건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원내에서 이렇게 합의, 타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리로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럼요. 거리로 나가는 것만 능사 아닙니다. 네. 2019년도에도 네. 저희가 치열하게 그 장외투쟁도 했지만 네. 그 이전에 민주당과 네. 굉장한 많은 물밑대화를 했어요. 네. 뭐 물론 이제 공식적인 대화도 했고 네.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예. 한쪽만 한 것이 아니고. 네. 예, 예. 내일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좁혀집니다. 4명 안에 황교안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황교안이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깁니까? 이기지 않겠습니까? 네. 예. 황교안이 이겨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한민국이 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넘어가려면 네. 싸워보고 또 위기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결자 해지의 입장에서 네. 다시 도전을 했고 네. 아마 국민들께서 그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경험은 아직 좀 부족하죠. 뭐 법조 생활을 오래 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죠. 네. 뭐 이런 부분은 또 평가를 해야 된다. 네. 대통령이 싸움 잘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싸웠다는 거는 주먹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뭐 무도한 이런 공격, 압력에 대해서 잘 버텨내고 네. 대응을 했다. 뭐 이런 뜻이죠. 모든 상대 후보들은 일단 이렇게 존중하십니까? 뭐 지금 우리 당에 네. 대선 후보까지 왔다. 그 자체가 정말 소중하죠. 저는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정치에서 실패했다는 소리지 인생을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존중하고 또 네. 아껴줘야 되고 우리 당 지금 대선 후보들 내가 볼 때는 다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네. 황교안도 존중받아야 되는데 비하하고 막 그러면 좀 속상하죠. 속상하지만 네. 또 그게 정치라고 하니 네. 저는 수용하고 그러나 거기에 신경 안 씁니다. 네. 김문웅님께서 초일류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황교안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황교안이 답이다. 황교안이 당선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서 확정된다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물론 이기죠. 왜 이깁니까? 국민이 지금 어떻게 문재인 정권 2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이재명은 결국 문재인 정권 2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 두보다 낫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대세는 네. 국민은 문 정권은 심판해야 된다. 네. 이것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예. 황교안이 꿈꾸는 나라, 황교안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정상국가입니다. 정상국가. 제가 생각하는 정상국가는 두 가지 의미인데 네. 지금 이 비정상의 반대말. 네. 지금 우리나라 정말 정상 아닙니다. 국정도 그렇고 가치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걸 정상화시켜 놓고 네.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향해서 가열차게 달려나가서 네. 초인류 정상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네. 제 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라만 부자 돼서는 안 되죠. 네. 국민들의 삶이 초인류, 우리 사회도 초인류인 사회. 네. 제 꿈입니다. 네. 아무튼 민간인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것도 정상국가는 아니었죠. 비정상론이죠. 그렇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죠. 그렇습니다. 누가 했든지 간에. 네. 그러나
그것을 이제 공격하면서 네. 닮아서 더 못된 짓 하는 거. 이거는 꼭 국민들이 심판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황교안에게 박근혜란? 뭐 제가 총리로서 네. 또 장관으로서 네. 함께 일을 했던 분이고 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무도하게 너무 오래 이렇게 가두어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황교안에게 윤석열이란? 뭐 좋은 자원입니다. 좋은 자원이고 이번이나 또는 다음에도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네. 이런 분 한 분 한 분들이 네.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회도 있으니 이번에는 황교안이 하고 다음번은 윤석열이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예,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를 아마 받는 사람들이 네. 계속 이어져 가야지 네. 어떻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 같은 정권을 다시 맡겠습니까? 네. 황교안에게 최순실이란? 최순실 지금 구속돼 있죠. 네.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요. 또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드린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저도 최순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리고 정책 비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남부권 고속도로 퇴근길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7원 분기점에서 함안 2터널 쪽으로 정체고요. 다시 대전 분기점에서 덕천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초정